올해도 12월이 벌써 중반이 됐는데 제가 마법의 영궁 굴리기 개정판이 두어 달 전에 나왔죠. 거기는 백테스트 기간이 봄까지였는데 지금 11월 말까지 백테스트를 연장을 해봤어요. 한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되고 뭐 약간 플러스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었던 기존의 백테스트 플러스 그 이후의 기간 추가를 했고 요 기간 수익률은 뭐 639%, 연환산 8.7%, 이 정도 백테스트 결과를 공유해 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네, 자산 배분하면 수익 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안 나냐? 그런 분들이 왜 있는지, 왜 그렇게 느끼시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내용은 제 블로그에 매달 공개하는 내용이고요. 이게 11월 말 기준으로 공개했던 내용입니다. 제 IRP 계좌 자산 배분으로 운용하고 있죠. 한 달 모자라게 5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누적으로 39% 정도, 연한산 6.9%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그림은 K-올레더 전략을 5년 단위로 투자를 했다면 어땠을까를 계산해 본 거예요. 제가 지금 5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래서 K-올레더 있는 전략을 5년 동안 그냥 쭉 수행했다면 어땠을까를 시뮬레이션 해 본 거고요. 지금 2018년 12월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제 5년이 다 됐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누적 41% 정도 나왔을 거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2019년 1월부터 계산해서 38%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제가 실제 굴리는 계좌는 K올레더 포트폴리오보다 더 못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19년에 없던 상품들도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저도 2019년 처음에 시작했던 포트폴리오와 그 이후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했거든요.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계속 변화해 왔다. 그리고 올 봄에 마영굴 개정판 작업을 할 때는 이 정도 포트폴리오면 굉장히 괜찮겠다라고 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책에 실은 거죠. 5년 단위로 투자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뭐 2000년 초반에 투자하신 분들도 5년 누적 35% 수익은 얻었을 거고, 이게 5년 누적으로 30%가 가장 낮은 수익이에요. 여기 12년에 시작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가장 낮은데 이 정도가 가장 낮고, 지금 40%도 뭐 중간에서 좀 아래쪽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를 보시면 뭐 50% 나기도 하고, 뭐 아주 좋았을 때는 70%가 나기도 했습니다. 5년 누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수익이 높았던 기간들은 운이 좋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전략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은 연한산 뭐 8점 몇 퍼센트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인데, 이때는 하필 자산 가격들이 우호적으로 변해줘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안 좋았을 때는 또 반대로 좀 안 좋아서 성과가 좀 낮았다, 30%대로.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 5년을 했다면 한 40% 정도 나왔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왜 손실이 났느냐? 나도 자산 배분하고 있는데 왜 손실이 났느냐? 일단 투자 기간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 왼쪽 거는, 위에 있는 건 아까 보셨던 5년 단위로 투자한 경우의 누적 수익률이에요. 뭐 30에서 70% 사이, 뭐 중간 값으로 하면 40%대 정도 될 것 같아요. 3개월 단위로 투자하면 마이너스 나는 기간이 너무 많습니다. 네, 여기도 있고. 내가 자산 배분 시작한 지 3개월 됐는데 마이너스를 계속 보이고 있어. 그러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그리고 6개월 단위 투자자, 6개월 단위 투자자인 경우에도 마이너스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여기 2021년, 22년 가장 크죠. 그리고 뭐 최근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기간들이 굉장히 많다. 이 왼쪽에 있는 그램이 1년 단위 투자자예요. 여기 보시면 네, 마찬가지 작년에 가장 큰 손실을 보였죠. 1년 단위 투자자는 손실을 봐도 그렇게 크게 안 봤었는데 뭐 작년이 역대급으로 가장 큰 손실을 봤다. 그리고 오른쪽이 2년 단위 투자자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손실, 이 손실이 뭐냐면 딱 2년 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자산 배분했는데 손실 나는 경우, 이것도 처음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도 한 번 있었죠. 그리고 2011, 12년 사이에도 0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죠. 2년 동안 투자해도 손실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왼쪽은 3년 투자자입니다. 3년. 3년은 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면 손실 구간이 없죠. 수익이 가장 낮은 게 3년 누적 10%. 여기 요 정도. 요 정도가 3년 누적 10%난 거고요. 여기 오른쪽이 4년 동안 투자한 경우입니다. 4년 동안 투자하면 누적 20%.
20%, 가장 낮은 경우가 20%대고 뭐 좋으면 5, 60%까지 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 투자에 장기 투자를 결합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연환산 수익률로 한번 따져봤어요. 아까 건 누적 수익률이고 연환산 수익률로 따져본 것이고요.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이 1년 단위 투자자예요. 1년 단위 투자자의 연환산 수익 마이너스 10%가 넘어가죠. 그리고 그전에도 뭐 마이너스 몇 차례 났었죠. 그리고 2년 단위 투자자, 여기 빨간색 선이에요. 2년 단위 투자자도 연환산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찍었죠. 여기도 찍었고, 네, 여기도 찍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한 5에서 2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0%대도 한 3차례 정도 있었죠. 그래서 2년 단위 투자자도 연수익률로 치면 손실 나는 경우 있다. 그리고 3년 단위 투자자의 연환산 수익, 요 빨간 선입니다. 여기 보시면 약 3%에서 높으면 15% 수준. 왼쪽에 있는 빨간 선은 4년 단위 투자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빨간 선은 5년 단위 투자자의 연환산 수익률을 계산한 거예요. 보시면 4년 단위인 경우에는 제일 안 좋을 때 한 4% 정도 연수익률, 좋으면 한 15% 정도입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5년 단위인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근데 최저가 좀 올라갔죠. 네, 6% 정도고 좋을 때는 15% 정도.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연환산 수익률이. 그래서 요 장기 평균이 8.7% 정도 되는 거죠. 뭐 최근 몇 년치를 봐도 비슷한 것 같아요. 6에서 10% 왔다 갔다 하니까 평균적으로 뭐 8% 중반 정도의 성과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물가 상승률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여기는 물가 상승률을 빼준 거예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여기 있는 주황색 선이 물가 상승률입니다. 지금 뭐 역대급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치가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뭐 2010년 정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요게 2007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여기 2000년 초반에도 물가 상승률이 뭐 낮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자산 배분 성과는 어떻냐? 자, 작년이 역대급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포트폴리오도 손실인데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물가를 반영한 포트폴리오 성과는 마이너스 17% 정도,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외의 기간에도 뭐 마이너스 7 정도 이렇게 손실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3년 단위 투자자입니다. 3년 단위 투자자인 경우에는 물가를 반영했을 때 마이너스 난 게 한 번 정도 있었고요. 4년 단위인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거의 0% 가까운 성과를 보였었고, 5년 단위 투자자인 경우에는 물가를 반영한 실질로도 여기가 3%대, 그리고 최근은 뭐 7% 정도 수준이 됩니다. 물가를 감안해도 5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 연 6, 7%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 그런데 실제로 3년이 넘게 투자하신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마연굴이 처음 나왔었던 2019년 책을 보시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3년이 넘었거든요. 3년 넘었는데 왜 손실할까? 일단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증권사 앱에서 보여주는 수익률을 그냥 보시면 금액 가중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 가중 수익률로 체크를 해봐야 이 포트폴리오가 수익이 났냐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제가 올렸잖아요. 그래서 수익률만 갖다가 넣으면 시간 가중 수익률이라든지 위험도 같은 거를 체크해주는 영상을 넣었기 때문에 한 번씩 계산은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리밸런싱을 안 하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리밸런싱을 뭐 책에서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면 좋다, 뭐 늦으면 2달도 괜찮다, 뭐 이 정도로 해서 했는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뭐 1년,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많고, 심지어 포트폴리오가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임의로 바꾸셨던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ETF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과거에는 뭐 선물의 해지 상품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현물의 환노출 상품이 나오거나 혹은 전혀 다른 형태의 상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ETF의 형태에 따라서 실제로 수익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런 성과가 났다고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임의로 막 다른 걸 섞어요. 아니면 뭘 빼던가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포트폴리오 성과와 제가 공유드리는 그 성과가 너무 차이 나는 결과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핵심이 뭘까를 좀 고민해봤는데, 일단 절세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계좌별로 특성에 맞춰서 ISA,
연금저축, IRP 이런 계좌별 특성에 맞춰가지고 최적화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먼저일 거고요. 그리고 전략을 신뢰해야지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전략이고 무수하게 리뷰를 해봤고 백테스트 해보고 검증해보고 실제 제 돈을 넣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전략을 신뢰하고 그래서 꾸준히 장기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야 되는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도 계속 돼야 돼요. 왜냐하면 시중의 상품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략 자체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뭐 연구 논문을 보고 하면서, 그리고 실천을 하면서 이건 실천해 보니까 좀 안 되는 것들, 그런 건 좀 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세법도 계속 바뀌잖아요. 세법 바뀌는 거에 따라서 뭐 납입하는 금액이 변경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포트가 변경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공유를 해드릴 수 있을까?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었고요. 실제로 제가 은행에서 퇴사를 하면서 가장 고민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꾸준히 같이 뭔가 해서 수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했던 부분인데, 제가 조만간 이런 상품을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그 상품에 제 자금을 이전할 겁니다. IRP 연금저축 이전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전을 해서 제가 자문하는 상품에 제가 돈을 넣고 여러분들 돈도 같이 들어오고 안에 돈도 들어가고 해서 그 포트가 같이 굴러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혹시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밑에 있는 링크에 주소만 남겨주세요.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그런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준비돼서 나왔습니다라는 것을 공지를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올 한 해는 자산 배분 성과가 나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회복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플러스 전환되고 하신 분들이 가끔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아무쪼록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